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상당히 양시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원한 반등 흐름을 드디어 보여준 건데요. 코스피는 1%대 그리고 코스닥은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오늘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발표했고요.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의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마이크로 컨텍솔이 11%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27,15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10% 넘는 상승을 자랑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는 이 네이버 관련주들이 주목을 또 받았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면서 관련해서 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큐렉소가 오늘장에서 18%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모비스, 신테카 바이오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네이버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7,15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타임특가 종목으로 공략을 했었던 만큼 잠시 후에 수익률 리뷰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종목 잡아낼 수 있을지 저희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 잭슨홀 미팅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증시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같은 수익을 원한다면 이분을 따르라. 주식대장님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한가를 잡아드린 남자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정말 소개만큼이나 상한가를 정말 빠르게 잡으셨더라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네.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을 하셨던 종목인데 바로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일정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대장주를 잡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폴라리스 오피스, 네이버 클로버 테마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였다. 이 부분이 저희가 상한가를 먹을 수 있었던 어떤 이유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이 네이버 관련주들이 강했던 만큼 이 시장 흐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시황을 왜 봐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서 모두가 반도체 드디어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상한가 중에서는 반도체 종목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모두가 엔비디아가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 종목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황을 같이 함께 체크를 하고 또 오늘 주도 테마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지만 내가 왜 이런 결과가 얻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시황 체크 왜 중요하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파도, 이 바다,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내 종목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큰 종목, 더 대형주,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이런 파도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좀 어떤 터뷸런스가 좀 덜하겠고요. 오늘 지수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증시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이죠. 오늘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좋게 나왔고
따라서 엔비디아가 거의 9% 이상 시간에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이 내용을 보고서 아, 드디어 반도체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상한가 종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미심쩍음 이런 거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잭슨홀 미팅이 앞두고 있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떤 지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실 지금 우리 지수를 이끌고 있는 주도 테마는 반도체, AI, 2차 전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 자체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이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런 잭슨홀 미팅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당연히 큰 손들, 기관들, 또 외국인들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약간의 관망하는 분위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지수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증시의 바닥은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겠고요. 우리가 항상 어떤 차트를 볼 때는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주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둘 다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은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인 이 위치죠.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 이 자리를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5일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진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요그 갭락이 나온 자리 한 2,550선 정도까지는 잭슨홀 미팅이 나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2차 전지 쪽이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하락의 부분이 더 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로 올라주는 모습, 21선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종목 얘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스닥에 속해 있는 섹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수를 체크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들고 있는 섹터가 코스닥이다. 그럼 코스닥의 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내가 들고 있는 게 만약에 반도체다. 그럼 코스피의 지수를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당일 테마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테마 분석을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존 케인즈가 말했다. 주식시장은 미인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미인대 속에서 미스 코리아 진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도 주식시장에서 대장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장주를 찾아보고 또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테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사실 특징적인 테마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2차 전지 쪽도 나쁘지 않았고요. 반도체 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만약,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 쪽도 나쁘지 않았고요. 심지어 로봇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두루두루 좋았다. 물론 이런 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테마주를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내 종목이 오늘 한 20% 양봉 빡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힘들죠. 그리고 또 단타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왜냐? 요 종목 좀 올라가니까 따라갔다가 또 여기 빠지면 여기 따들어갔더니만 또 이렇게 손실 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테마의 어떤 그 지수를 이끄는 주도 테마가 오늘 수급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이 오늘 주도 테마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그동안은 좀 테마주 장세가 연일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쩐지 좀 대형주 그리고 수급주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린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흐름은 우리가 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어떤 뭐 맥신 테마라든지 초전도체 테마 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양자 컴퓨터 테마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테마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들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모두가 내심 엔비디아 이렇게 잘 나가는데 실적이 만약에 잘 안 나오게 되면 미스가 나게 되면 이거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두가 큰 종목에는 베팅을 하고 있었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작은 종목들 초전도체가 막 10배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초전도체 테마에서 1조 넘는 기업들이 몇 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섹터가 그만큼 좀 작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또 오늘 또 말씀드릴 이 테마 중에 하나가 있긴 한데 비만약 쪽 테마인데 셀트리온의 이 서정진 회장이 드디어 이제 합병을 앞두고서 계속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나온 뉴스입니다만 비만약과 당뇨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다음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그룹이죠. 이런 큰 바이오 회사가 시밀러도 뭐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비만약과 당뇨약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결국은 이 바이오 쪽 수급을 잡아주는 역할이 되겠고요. 또 오늘 네이버 클로버엑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유현정 아나운서께서는 클로버엑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 4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직 못했어요. 그렇죠. 네. 아직 안 해보셨죠? 네,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좋진 않죠. 왜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조금은 그 글로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작기 때문에 다만 그 한국형 AI 챗 GPT를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통해서 바로 사업화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테마 쪽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다. 폴라리스 오피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종목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씩 오늘 대형주 종목들 하나씩 싹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저번 주 제가 나왔을 때, 첫 방송 나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모두가 악재라고 생각했을 때가 바닥이었다.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날 이동채 그 에코프로 회장이 구속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지수가 종목이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거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얼마큼 올랐죠? 거의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15%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차트 흐름도 하락 추세에서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죠. 물론 좀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많이 안 붙어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안 붙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긴 하지만 이 대형주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이끄는 2차 전지 이끄는 대형주의 흐름에서 지금 추세의 전환이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BM입니다. 내가 이걸 왜 갖고 나왔느냐? 이게 대장주는 아니죠.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잡을 거면은 그냥 대장주 잡으셔라.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간 사이에 에코프로 BM은 사실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에코프로 따라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거 모두가 압니다. 다만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고점 대비 거의 한 5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나쁘진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그룹사에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고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 5% 정도, 한 6% 정도 올랐는데 이게 사실 대형주에서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세를 지금 다시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포스코 DX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확실하게 추진한다라고 공시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 그룹사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지금 주가는 고점에서 거의 한 40% 정도 빠진 상태에서 거의 한 35%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대략 한 15% 정도 남아 있긴 한데 요게 돌파까지는 조금 걸릴 겁니다.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전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카카오라든지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도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홀딩스 다음으로 같이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지금쯤 좀 잡아보면 타이밍이 어떨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미 포트에 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참 아쉬운 게 보통 오르고 나면은 내가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잡고 있느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보유했던 분들은 이미 많이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잡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주급인 애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죠? 역시 바톤 터치하는 애들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식이라는 것은 미인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달리기, 개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1등주를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2등주를 잡으면 되겠고요. 또 파생되는 섹터 안에 있는 1등주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오늘 제가 갖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또 섹터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고요. 2차 전지 섹터는 오늘 눈에 띄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가 가장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이 달려들었을 거예요. 엔비디아 올랐으니까 이거 오늘 상한가 가나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승이 나고 난 뒤에 제가 이때 설명드려서 슈팅이 나고 난 뒤에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조정이 좀 있었겠고요. 우리가 한미반도체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55,000원 위에서 좀 물린 분들이 계세요. 이거 왜 여기서 들어갔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 지금 나쁘진 않아요. 왜냐? 엔비디아 자체가 실적이 정말 좋고 앞으로 HBM의 시장이 더 커진다라는 내용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의 흐름은 우상향일 듯 하나 단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 오늘 또 잭슨홀 미팅 좀 끝나고 나면 내일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들고 계신 분들 어차피 내가 대장주 잡았잖아요. 대장주 잡았으면 궁둥이 조금 지그시 좀 앉아서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쪽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AI 테마에서 가장 대장급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엠노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생각을 하실 텐데 네이버도 AI 테마의 대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떤 차트의 흐름과 저의 네박자 분석에 따르면은 엠노가 가장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S가 투자를 한 기업이죠. 그래서 급등을 하고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주의 조정 30% 이상 나오는 조정에서는 잡아볼 만하다라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 조정 뒤에 횡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약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도 비만약 당뇨약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판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그룹사를 다 합치면 거의 100조짜리 기업입니다. 100조짜리 기업이 내가 당뇨약 하겠다, 비만약 하겠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기업들도 그럼 나도 해야지 하면서 다 달려들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죠? 기존에 있던 업체들, 내가 이미 잘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비만약을 잘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점 효과가 받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겠고 제일 좋은 케이스는 예를 들면 셀트리온한테 인수를 당하는 거겠죠. 제일 좋은 케이스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약, 당뇨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비만약, 당뇨약이라는 파생 섹터의 대장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겠고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펩트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비만약 그리고 AI,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또 대장주들을 참 잘 잡아주시는 전문가님인 만큼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꼭 입장하셔서 대응 전략 장중에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전 그리고 장중, 장후까지 꼼꼼하게 케어를 도와주시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QR코드 찍고 3422 입력하시거나 혹은 QR 활용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세 글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네 박자가 과연 어떤 것인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박자 과연 어떤 걸까요? 자,
네 박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박자 정말 쉽습니다. 저의 많은 어떤 주식을 보는 관점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주를 하고 싶다. 네 박자를 봐야 된다. 바로 재료, 거래대금, 차트, 실적입니다.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같이 따라오신다면 이런 포인트들, 뭐를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도 네 박자 종목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네 박자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재료는 기간과 강도를 결정한다. 거래대금은 세력의 힘을 결정한다. 차트는 저항과 지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적은 종목의 건강함, 나의 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부분 또는 재무 부분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종목이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박자 오늘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엔비디아 그러니까 AI 테마 엄청 큰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겠고 오늘 거래대금 빵빵 터진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 1000억 넘어가는 애들은 다 한번 보셔야 돼요. 물론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보셔야 되겠지만 거래대금 1000억 넘어가는 애들을 다 보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적, 재무겠죠. 그래서 재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대충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모두가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이제 실적 더 안 봐도 되지?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럴 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 내가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래대금 1000억 터진 종목 중에서 실적 괜찮은 종목들 싹 다 갈무리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다음 대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는 지지와 저항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겠고요. 그리고 이평선, 10선, 20선, 61선 좀 중요하게 보시고 첫 하락 30%대가 가장 중요한 매수 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전략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좀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너무 샤이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가시기 위해서는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바구니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장바구니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조금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서 기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OCI와 자비스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OCI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CI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 정도 주식하신 분들은 옛날에 이게 이제 동양 제철 화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뭐 엄청 많이 올랐다가 진짜 개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남자 주식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남자면 이거 하나 들고 있어야지 라면서 남자 주식이라고 유명한 종목인데 이게 최근에 기업 분할을 했죠. 기업 분할을 하면서 좀 나쁜 거는 홀딩스가 가져가고 괜찮은 거, 빠릿빠릿한 것들은 OCI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OCI는 OCI 홀딩스가 아니고 사업회사인 OC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기업이 아니라 2차 전지, 반도체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27년이면 영업이익을 3,760억을 할 수 있다. 지금 시총 보이시나요? 시총이 9천억짜리인데 영업이익이 3,760억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멀티플이 3밖에 되지 않죠. 물론 요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OCI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런 결정 만들어서 이걸로 갖다가 이런 태양광 펜날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실리콘, 우리 알죠? 인곳, 반도체 웨이퍼 같은 걸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OCI를 볼 겁니다. OCI 홀딩스 이름 비슷하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OCI를 볼 거고 반도체 소재,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있고 배터리 소재, 그리고 첨단 화학 소재까지 좀 핫한 것들은 다 사업회사에다 몰빵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게 왜 제가 갖고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뇌피셜이 아닙니다. 이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내용이겠고요. 신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있느냐?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우리가 태양광 폴리실리콘 많이 들어봤지만 반도체 폴리실리콘을 처음 들어보시죠? 요거 지금 OCI가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톤인 현재의 캐파를 향후 2026년까지 12,700톤 거의 3배를 늘린다라고
라는 내용이겠고요. 그다음으로 배터리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핫했던 기업들 많았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쪽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 소재도 15,000톤 이것도 포스코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성소다. 가성소다 하면 최근에 떠오르는 게 뭐 하나 있죠. 바로 그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뚫어뻥 한다 이래가지고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횡령이 터져서 이제 무너진 기업인데 요거 말고도 이제 이 OCI 같은 경우도 가성소다를 합니다. 그래서 가성소다가 2차 전지 만드는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딱 보시면은 요즘 핫한 것들 반도체, 2차 전지 다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오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원하는 목표의 매출, 영업이익이 무엇이냐? 목표 매출 같은 경우에는 4조, 27년에 4조의 매출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3,760억, 대략 한 영업이익을 한 8% 정도 잡고 있는, 8에서 9% 정도 잡고 있는 건데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죠. 제조기업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9,91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대비 너무 쌉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 좀 애매한데?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오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봐야 될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OCI가 이렇게 싸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바로 어떤 이유냐? 폴리실리콘, 태양광 폴리실리콘입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다시피 중국이 계속 싸게 갖다 만들어내니까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OCI도 야 이렇게 폴리실리콘 만들어서 반도체 폴리실리콘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떨어지는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블록화 시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그리고 또 이 일본 총리까지 다 해서 회동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좀 더 이 어떤 연합, 미국을 합쳐서 있는 이 연합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중국과의 계속의 대립적인 구도는 나아갈 수 있다,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좀 더 정치적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정치 얘기 정말 싫어하시는 거 알겠지만 정치 얘기 이런데 요즘은 정치 경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알려면 정치를 알아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2026년, 2028년이면은 대만을 공격한다는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이슈를 무시하고서 그냥 단순히 얘 떨어지니까 얘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폴리실리콘을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하고 있다. 계속 제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재의 압박 강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는 뭐죠? 바이든이 이 웨이퍼 들고서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이게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폴리실리콘을 과연 중국한테 넘겨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오해가 있다. 근데 그 오해는 어떻게 보면은 오해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오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뭐 2차 전지와도 엮여 있고 반도체와도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 또 궁둥이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궁둥이 종목이라고 말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차트가 보이시죠? 요 쌍바닥, 요거 그냥 궁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이건 그냥 장난이겠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7년에 이 회사가 타겟한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지금 23년이죠. 그럼 최소 4년의 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이거 4년을 기다리라고?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보통 주가는 이 기업의 어떤 오해가 풀리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오해가 무엇이었냐? 폴리실리콘 가격 떨어지는데 이거 말이 돼? 라는 부분.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2차 전지 섹터 다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 약간 때려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겠는데 최근에 2차 전지 다시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기업이 말했던 이 청사진이 결국은 이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빨리 땡겨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7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내년, 당장 내후년이면은
이 시총이 지금 가격엔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너무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설명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재무, 실적, 차트, 그리고 재료, 그리고 뭐였지? 그 재무, 네 박자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너무 좋다. 지금 영업이익이 3천억대인데 3천억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9천억이면은 너무 싸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게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재무도 좋고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차트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세가 1,000억 이상 터졌을 때 관심을 가져봐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할을 하고서 처음 터졌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거래다 보니까 이렇게 터지는 거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기법, 우리 네 박자 기법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의 한 30%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시세는 한번 보여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느냐라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터지고 음봉도 터진 어떻게 보면은 꼭지의 시그널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트로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자 매매는 다 봐야 됩니다. 요 하나만 보고 요것만으로 이것을 다 판단하기에는 너무 주식의 세계는 생각보다 예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대비 거의 한 20% 이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수가 빠진 날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수의 흐름 안에서 종목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20% 첫 두 번째 조정이 나왔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반도체 2차 전지에 다시 재랠리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 종목은 지금 한번 꼭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장바구니에 담으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궁둥이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또 장타로 들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한 20-30%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밸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대략 영업이익이 3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 제조업이죠. 제조업 많이 줄 수 없습니다. PER을 많이 줄 수 없는데 대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8배 정도 주면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얘가 9천억이죠. 대략 한 2배 반 정도 지금 주가로 보면은 대략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가격 전략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OCI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이 매수매도 타이밍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이 장중 대응까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을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코드 3422 입력하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종목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 박자 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박자도 있고 세 박자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박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비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비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기업은 아니고 이제 엑스레이로 갖다가 검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김치 같은 거를 포장할 때 여기에다 뭐 금속이 들었나 이런 걸 체크하는 걸 만드는 그런 것을 검사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음식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바이오나 배터리, 반도체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조금의 불량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것만 나오더라도 이게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하는 업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나쁜 기업은 아니다. 다만 이제 재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료는 그냥 이겁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올랐던 상승의 이유가 2차 전지 검사를 하면서 이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요 공시인데요. 46파이 이비양 원통형 배터리 엑스레이 불량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이걸 국책과제로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4680 배터리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테슬라가 하려고 한다는 이 4680 배터리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걸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LG 엔솔이라든지 또 삼성 SDI, 또 SK온 다 뛰어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이 국책과제를 선정받았다라는 것, 그거가 바로 시총이 1000억짜리 아주 작은 종목에서 받았다는 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왜 지금 크게 부각이 안 되느냐? 당연히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보다는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못 받았는데 이런 종목들 이제는 2차 전지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오늘도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2차 전지용 엑스라이 검사 장비 수주를 받았습니다. 수주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 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 기업은 우리가 식품 검사하는 기업이 아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엑스포저가 큰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큰 대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차트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거래대금 1000억이 터진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게 큰 돈이 들어왔느냐, 요게 대장이 될 수 있는 재목이 있느냐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느냐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100%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해서 대장이 된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안 터졌다고 해서 대장이 아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그러다 보니 첫 상승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볼 필요가 없는 게 있고 최근에 7월 달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단기간 거의 한 100% 정도의 상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첫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첫 조정이 아주 깊었습니다. 아주 깊었는데 대신에 61선을 깨지 않았어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선입니다. 61선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깨게 되면은 장기 하락 추세로서 접어들 수 있다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61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61선을 지키고 첫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첫 조정에서 반등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종목 아닙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 대비 거의 한 5,000원에서 한 6,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접근하는 종목이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갖고 왔고 거래대금 터졌고 조정 제대로 받아줬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 장바구니 속에 쏙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갖고 온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장바구니 종목 자비스 짚어주셨습니다. 이 엑스레이 검사를 장비를 제작하는 전문 업체인데요. 이제까지는 좀 식품 검사를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2차 전지와도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46파이 또 원통형 배터리 검사 장비를 또 국제과제에 선정했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한 선정 기준뿐만 아니라 또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꼭 노란톡방 오늘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찍고 3422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 타임특가 종목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또 폴라리스 오피스 또 오늘 상한가를 간 만큼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하시기 전에 오늘 또 수익률 리뷰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잡으셨는지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지금 40%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대장주인데 네이버 일정이 다음 주에 있다. 정말 간단하죠. 요거 하나만으로 그리고 거래대금 터지고서 조정 확실하게 받았으니까 니네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겠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막 달려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항상 그런 분들이 꼭지 물리죠. 네이버 제가 아까 전에 해봤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일 갭을 뜨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 종목은 이렇게만 하겠고요. 제가 자랑은 많이 안 할게요. 왜냐하면 자랑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걸 그러면 제가 어떤 포인트로 잡아드렸는지 한번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거래대금 1,000억이 터지고 나서 첫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빨리 만났다면 이 부분 잡았겠지만 우리가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 조정을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조정이 바로 이 구간에 나왔다라는 것이고 오늘 또 그럼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거의 4,600억 이상 터졌네요. 그럼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 우리 충분히 먹었습니다. 벌써 한 번, 두 번, 이번 거가 세 번인데요. 보통 주가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다우 이론 파동을 본다고 하면 보통 세 번 이상 슈팅이 나게 되면은 한번 하락 추세로 다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박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안정성을 담보하는 이게 길게 가질 수 있는 이 어떤 재무적인 부분이 약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또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가 오늘 요걸 발표하고 나서 당분간은 이 이슈들이 많이 안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겠고요. 빠르게 오늘 타임특가 종목 갖고 왔습니다. 타임특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엄선되게 고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방송만 보시고서 막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 했을 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반드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네 박자입니까? 세 박자입니까? 왜 몇 박자 종목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몇 박자 종목인지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인 아이센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제가 동훈하나텍도 갖고 왔죠. 대봉에너지도 갖고 왔죠. 갖고 오는 종목들 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뭐다? 비만약이거나 당뇨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정진 회장이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비만약과 당뇨약에. 그렇다면 이 시장이 정말 괜찮은 시장이다. 이거는 글로벌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적 요소가 뭐가 있었죠?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이 이 비만약을 통해서 시총 1위의 기업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존슨앤존슨을 이기지 못했던 기업인데 요 한 방으로 왔다가 비만약 한 방으로 왔다가 시총 600조짜리 기업이 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테마가 정말 큰 빅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아이센스는 뭐 하는 기업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혈당 측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1호로 6월 20일 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승인받았습니다.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 차트, 재료, 수급 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네 박자 종목이 딱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이 기업 재무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재무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뭐냐? 우리가 당뇨를 체크할 때 이런 뾰족한 걸로 다 찍고 피를 묻히지 않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꽂아 놓으면은 계속 알아서 혈당을 체크해 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성인이면 이거 찌르는 거 뭐가 아파라고 하겠지만 아이거나 어르신들이면 이거 찌르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감염의 위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게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다 외국산밖에 없었고 이게 전 세계에서 만든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이센스가 6월 20일 날 승인을 받았고 국내 승인을 받았고 올해는 외국까지도 다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이 기업이 그냥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실적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에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안 된 보수적인 가정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훨씬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뉴스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지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6월 20일 날 받았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그 다음으로 카카오와 함께 당뇨를 잡을 디지털 헬스케어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 이 기기를 갖고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다 지금 내 혈당이 얼마인지를 계속 체크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파생할 수 있겠죠. 카카오 쓰는 사람 정말 많죠. 이렇게 된다면 외국 거 연속 혈당 측정 이거 하겠습니까? 아이센스 거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포인트겠고 그 다음으로 목표는 인공췌장. 아시다시피 인슐린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췌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센스는
혈당 체크도 하고 인공체장으로 갖다가 인슐린도 넣어주는 것까지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오플로우가 요 인공췌장 만든다고 해서 이걸로 갖다가 1조에 팔렸습니다. 이 얘기는 아이센스가 앞으로 더 가려는 길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최소 1조 이상의 가치를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동물 아나텍이나 대봉레스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40조 시장까지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차트로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엄청 좋은 시장이고 다 알겠으니까 어떤 포인트로 들어가면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재무와 재료, 수급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걸 봐야 되겠죠? 당연히 차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거래대금이 그동안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거래대금이 1,000억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저희는 그때 말씀드렸죠. 이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리고 따라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눌린 가격이 지금 최근에 대략 한 20%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침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30%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피를 말리는 상황이겠고요. 피를 말리고서 이제 드디어 방향을 좀 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도 확실하게 받았고 실적 좋고 재무 좋고 네 박자가 다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YTN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왜 여기 나와서 YTN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주가적으로 주식적으로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YTN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한전의 부채가 많아지다 보니까 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재무 개편으로 인해서 매각 이슈가 있겠고요. 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네 박자 중에서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재무의 관점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기업 가치 대비 너무 쌉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정이 잡혀 있는 기업입니다. 매각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길게는 연말까지 푸근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요거를 지분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까지 다 정해진 상태겠고요. 요거의 최대 주주 중에서 특히 이제 한전과 한국마사회 이게 둘 다 이제 국영 쪽인데 요 기업 지분인 30%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를 팔게 되면은 이걸 사는 업체 같은 경우는 대주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대주주가 엄청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게 왜 팔 수밖에 없느냐? 정치적 얘기 조금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이동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판단하는 얘기가 하고 있었고요. 한전 빚 200조 넘었습니다. 한전 적자가 해소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 원전 이런 걸 빨리 못 지으니까. 그러면 결국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재무를 봤을 때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재무는 아닙니다만 아시다시피 현금성 자산이 빵빵하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뭐가 이게 핵심이냐? 자, 먼저 남산타워, 이 기업을 YTN을 사면 내가 뭘 가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남산타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가 만약에 기업 회장이다. 회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다 내가 띄울 수 있는 겁니다. 엄청 대단한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YTN 상암동 사고를 살 수 있습니다. 요거 가치만 거의 2천억이 넘습니다. 21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YTN 이 유튜브를 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수 400만 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3프로TV가 상장하죠. 그거 230만 명인데 2,500억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요게 이제 뉴스만 보셔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들 뉴스를 안 보니까 이런 걸 모르시는데 보시면은 이 사옥 건물만 2천억, 남산타워 그리고 사내 유보금 1,400억, 남산타워 갖고 있고 유튜브까지 갖고 있어서 이 기업의 자산 가치는 대략 7천억을 웃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이 얼마죠? 3,200억이죠. 그래서 자산 가치만 7천억입니다. 따블에 갈 수 있는 종목이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죠. 요때가 이제 매각합니다라고 해서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우리 그때도 봐야 되겠죠. 당연히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졌으니까요. 그래서 고점 대비 한 30% 찍고 반등 한번 먹었죠. 한번 찍고 또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 아주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큰 조정을 받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때는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61선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61선을 올라오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매각이 9월에 있습니다. 9월에 있기 때문에 9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어야지만 9월에 슈팅을 받아볼 수 있다. 기업가치 7천억짜리 지금 시총 3,200억짜리를 한 달만 기다린다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요 네 박자 종목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자에 딱딱 맞는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글로벌 빅트렌드에 맞는 혈당 측정기 제조기업 아이센스, 그리고 기업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YTN 두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 찍고 3422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는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